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기설계 교과목 지도교수 전대선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강의 그 5번째 시간으로 키와 핀 그리고 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축, 즉 샤프트죠. 이 샤프트에 기어나 풀리 그리고 클러치 이런 회전체를 고정시켜서 회전 운동을 전달시키는 그런 장치로서의 역할, 그리고 종류, 그리고 그 역학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고정 물체의 이탈 방지라든지 위치 결정을 위해서 너트의 풀림 방지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핀의 종류, 그리고 그 역학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받는 두 축을 연결할 때 쓰여지는 쿼터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와 그리고 역학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계 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제2장 키, 핀, 쿼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중에 제1절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의 개요와 사용되어지는 재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축, 샤프트죠. 축에 기어나 풀리, 그리고 플라이 휠, 커플링, 클러치, 얘네들은 대개 동력 전달 요소 장치들이죠. 회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회전. 그래서 회전체를 고정을 시켜서 회전 운동을 전달시키는 장치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재료를 보게 되면 축, 이 샤프트보다 약간 경도가 높은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사각의 마분강 SD1에서 4까지, 그리고 탄소강 단강품 SF540A, 그리고 기계 구조용 탄소강 SM20C에서 45C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한번 볼까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반용 키와 특수용 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용 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은 새들키. 자, 이거는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새들키. 축에 키가 들어있는 부분, 바로 이건데요. 자, 이 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큰 힘의 동력 전달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큰 힘에는 사용할 수는 없고 경하중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고요. 축에 홈을 파지 않고요. 보스 쪽에만 키 홈을 파서 회전축에 마찰면을 맞춰서 이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시키는 장치이다. 그리고 보스의 길이는 약 1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축이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지금 키인데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곡선 형태대로 그대로 안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키를, 새들키를 일명 안장키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요. 그래서 이 키의 특징을 한번 봤고요. 자, 다음 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키인데요. 플랫키라고 하는 것은 일명 평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평키.
평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부분을.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또는 납작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납작하다 해서 납작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키가 닿는 면만을 평평하게 깎은 것이다. 그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보스의 기울기는 새들키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이다. 자, 세 번째로 묻힘키입니다. 썬크키, 묻힘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축과 보스의 양쪽에 키움이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축의 일부. 이 축의 일부에도 이렇게 홈을 파놨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키가 있는 형태대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이 보여질 겁니다. 이 키가. 세 가지의 사용을 한번 도시화했는데요. 일단 평키. 평키는 바로 원래의 봉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었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날렸다는 거죠. 이렇게 날려서 평키를 안착을 이렇게 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있는 곡면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안장키를 그 위에 이렇게 얹힌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썬크키는 키가 들어오는 자립하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키를 안착을 시킨 게 바로 썬크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접선키입니다. 그래서 축의 접선 방향.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만약에 어떤 축의 지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축에 어떻게 접하는 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축의 접선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홈을 판다. 그래서 100분의 1 기울기로, 이것도 100분의 1이네요. 그리고 두 개의 키를 만든다. 어떻게? 반대로 합쳐서 조합을 한 겁니다. 두 개의 키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키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회전, 정회전, 그리고 역회전. 이 역회전의 경우는 두 쌍을 어떻게 120도 간격으로, 바로 이 각도죠. 120도. 150도 간격으로 배치해서 사용을 한다. 사용되어지는 곳, 주로 고정력, 강하고 중하중에 쓰인다. 그러니까 평키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동력이 좀 약한 부분에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힘이 강한데도 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케네디 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단면이 정사각형이고 90도로 배치가 되는 키이다. 이 접선 키의 일종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특수 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달키가 있어요. 그래서 반달키는 키홈을 축의 반달 모양으로 판 것이다. 그리고 키를 끼운 후에 보스에 채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반달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바로 이게 바로 반달키예요. 반달키.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키. 자, 그래서 이 축에 홈을 파니까 당연히 약해지는 결점은 있겠죠. 그죠?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공작기계 핸들 축, 이런 것들은 테이퍼 축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반달키를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끄럼키, 슬라이딩 키요. 일명 다른 말로도 페더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페더키.
얘는 키의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완장키나 평키나 다 100분의 1의 구배각이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기어라든지 풀리를 축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이게 핵심이죠. 이동. 슬라이딩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축 방향으로의 보스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축키입니다. 축과 보스에 홈을 내지 않아요. 아까 반달키에서는 홈을 냈기 때문에 축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원축키 얘는 홈을 내질 않는다. 그래서 원뿔 슬롯이라는 것을 끼워서 박습니다. 그래서 축의 임의 곳에 마찰력으로 고정을 한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이 전체가 키예요, 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죠? 조여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보스에 있는 홀에 이 원뿔 슬롯을 넣고 강하게 압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압입되어 있는 마찰력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지는 방식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스플라인 축입니다. 이건 기어 형태 같이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축 지위에 피치가 같은 평행의 키 홈을 만들었어요. 대개는 4개에서 20개 정도 되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건 보스고요. 이 축입니다, 축. 축인데 이 축을 기어 이빨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거를 스플라인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축에 이 스플라인 형상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보스를, 얘죠, 보스를 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즉 축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슬라이딩이 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둥근 키인데요. 자, 바로 이게 키예요.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여기가 키에 해당이 됩니다. 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전력이 극히 작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명 핀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핀키. 그리고 핀을 구멍에 끼워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이 핸들, 손잡이 이렇게 돌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핸들. 토크가 작은 쪽에서 고정을 할 필요, 그리고 동력 전달을 해야 될 필요, 그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로 세레이션입니다. 세레이션. 그래서 이 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스플라인 개념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 축에 작은 삼각형의 키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축과 보스를 고정시키는 방식인데 바로 이게 축입니다. 축에 여기 보여지는 것 같이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놨어요. 삼각 돌기를, 원주를 쭉 돌리면서 형상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같은 지름의 스플라인보다 많은 돌기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동력 전달이 크다. 스플라인 축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핸들, 여러분들 핸들 있죠, 핸들.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전동기, 그리고 발전기의 축,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키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키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전달 토크가 큰, 즉 중하중이냐 아니면 경하중이냐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달 토크가 큰 순서부터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제일 큰 거는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이 세레이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스플라인입니다. 기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중하중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접선키이고요. 아까 접선 방향으로 해서 두 개 120도 간격으로 설치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묻힘키. 축에 키가 들어오는 자리를 사각형을 파서 그 안에 묻히는 형태. 그죠? 썬크키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평키, 납착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장키, 새들키. 그래서 이 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 키의 전달 토크 순서 요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키 중에 묻힘 키에 대한 설계를 해 볼 건데요. 우선 접선력과 토크에 대해서 관련 이론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이 이 축이 보스 쪽의 키를 통해서 이 안에 지금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토크를 전달할 때 이 키는 보스 쪽으로부터 P로 접선력을 준다. 알겠어요. P. 접선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때의 토크는 접선력 P와 관계를 정립을 하게 되면 자, P는 지금 축과 보스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접선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B, L, 타우 이 전단이 걸릴 거잖아요. 여기 전단이. 그래서 타우 키의 전달 능력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키의 너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너비 B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거는 키의 유효 길이인데요. L은 대개 1.5 스몰 d. 스몰 d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축의 직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직경.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d 이 직경분의 이 t 토크가 된다. 이렇게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접선력과 키와 토크와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달 토크인데요. 그 키에서 전단력에 의해서 토크가 작용되는 것과요. 그리고 축에 작용하는 토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축과 키와의 전달 토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토크 T는 P, 아까 접선력 2분의 D, 축의 직경이었죠. 이건 아까 구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P라고 하는 거는 BL 타우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근데 이때 타우 A라고 하는 거는 축의 전달 능력 값이다 라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타우 A 곱하기 16분의 파이 D의 3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극단면 계수예요. 극단면 계수.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에서 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봉 등에서는
우리가 극단면 계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원의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그래서 결국 토크 t는 타우 a 곱하기 gp 극단면 계수이다. 따라서 타우 a 곱하기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결국은 토크 t는 타우 a 곱하기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키의 전달 능력과 압축 능력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전달 능력입니다. 그래서 키에 작용하는 힘 P로 인해서 키에는 전달 능력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축이고요. 지금 여기 부분이 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하중과 그리고 그의 반대 방향, 이 방향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우는 BL분의 P이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거는 키의 너비,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키의 길이죠. 길이. L값. 길이고요. 이때 발생하는 힘, 하중 P. 바로 이겁니다. 요거. 이 힘.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접선적 구할 때 P는 뭐라고 그랬죠? D분의 2T로 정리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 P 대신에 바로 D분의 2T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바로 BLD 분의 2T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압축 응력. 그래서 축의 키움 높이 T. T는 여기서 보면 이 H, 키 높이가 H 값이죠. 이거의 2분의 1. 반절이죠. 반절에 키홈이 측면으로 압축될 때 발생하는 압축 응력 시그마 C이다. 그래서 어디냐면 키가 여기 들어갔을 때를 보자고요. 들어갔을 때 여기 이 단면. 자, 회전 방향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키는 압축이 되는 방향이 바로 이 면적의 압축 응력을 받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압축 응력 시그마 C는 TL분의 P. 자, P는 여기 그대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T라고 하는 거는 키가 묻혀 있는 깊이,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T. 그리고 길이 L 값. 이 전체 면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L분의 P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P 값은 우리가 구했잖아요. 아까. 똑같이 이 P 값.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DTL분의 ET. 바로 이 값은 뭐가 된다? 이 값은 P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래 놓고 T를 한번 보자고요. T는 여기서 얘기했죠. 2분의 H 값이다. 따라서 T 대신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계산해서 나오게 되면 DHL분의 4T라고 하는 최종식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압축 응력, 키가 발생됐을 때 압축 응력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중에 대해서 키의 실제 치수를 설계를 할 건데요. 키의 치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너비하고요. B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높이 H, 길이 L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너비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값. 키의 너비는 전달 능력에 의해서 키의 회전력과 축에 작용하는 회전력이 서로 같다라고 보고요. 왜?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L 타워 곱하기 2분의 D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16분의 파이 D의 3승, 이게 ZP 극단면 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우 A다. 요게 어떻게 이꼬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이 있죠, 조건이. 축과 키는 같은 재질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우 전달 능력과 타우 A 허용 전달 능력은 이꼬르다. 같다. 그 얘기죠. 같다. 자, 그러면 타우 없애도 되겠네요. 여기서 타우. 그죠? 같다라고 봤으니까 없애고요. 그럼 남는 거는 자, 이쪽에 보면은 2분의 BLD가 남고요. BLD가 남고요. 이쪽은 극단면 개수 2차. 아니, 극단면 개수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16분의 파이 D의 3승. 그죠? 이거 이해하시죠? 이렇게 정리되는 거. 그 다음에 L 값을 1.5D로 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선적 계산할 때 요거 인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L 값을 1.5D로 보고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 L 값에 1.5D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산해서 다시 풀어보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B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항 정리해서 12분의 파이 D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파이는 3.14 뭐 1592 쩌쩌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어떻게 되냐? 4분의 D가 된다. 4분의 D. 결국 이거는 0.25D로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의 너비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축의 직경에 0.25 정도 적용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